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거듭 언급하며 북한과 전쟁을 하지 않고 대화를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인도적 지원 의사와 함께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시간주에서 펼쳐진 선거 유세에서 자신이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 외교관계 정상화를 중지한 사실과 함께 자신의 대화 노력 덕분에 북한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에게 너무 많은 것을 내줬다는 일각의 비판에 반박하며 자신은 양보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They said, "Oh, but you agreed to meet." Oh, I see. I agreed to meet. So now they're saying, "I agreed to meet." It was such a big deal. Instead of being in a war, I think agreeing to meet is okay, righ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며 관계를 맺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He's a different kind of a guy, and he's a smart guy, very smart guy. We get along. You know, getting along with foreign powers is not a bad thing.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에는 김 위원장과 관련해 별다른 배경 설명은 하지 않은 채 김정은은 건강하다, 절대로 그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두 문장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여러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북한에는 경제적 도전이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련의 도전들에 맞서 그들을 돕기 위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기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최선은 완전한 비핵화이며 그것이 북한 주민들을 더 밝은 미래로 이끌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하기 위해 언젠가 다시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했다며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여한 이런 임무에 대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한국 외교부 1차관과 만나 한반도 정세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 등 미한 동맹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건 부장관이 최 차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공동이익의 폭넓은 범위에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과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한 일본과의 삼각 협력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과 최 차관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를 논의하고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굳건함을 재확인했다며 미한 동맹이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동맹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은 이날 비건 부장관과의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외교 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가칭 동맹 대화를 신설하는 데 양측이 공감했다며 이 채널을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돕기 위해 8,700만 달러 이상의 원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 국가들과 경제, 해양 등 여러 분야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9일 발표한 미국과 아세안의 전략 파트너십 자료집에서 원조금 지원 등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을 상대로 추진 중인 다양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된 지 올해로 5년을 맞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건과 인적 자원 개발, 경제, 해양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협력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보건 분야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8,7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은 계속해서 국제 보건 분야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현재 유행병을 완화시키고 향후 동물원성 감염병 등에 대한 확산을 예방하고 감지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아세안 협력국들과 어깨를 맞대고 있다면서 미국 국제개발처가 150만 달러의 자금을 통해 아세안 공공보건 긴급 조율 체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원 헬스 워크포스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불리는 아세안의 보건 관련 프로젝트에도 1,6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베트남 하노이의 지역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미국 보건복지부가 아세안 국가 보건장관들과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아세안의 우려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국과 아세안 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이 3,540억 달러에 달했다며 한 나라가 번영하면 우리 모두가 번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경제 발전이 보다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을 만든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이 밖에 최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해역에 대해서는 연간 35억 달러 이상의 무역이 통과하는 곳이라며 미국은 보다 안전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세안과 해양 협력을 개선하고 지정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과 규정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미국의 위협적인 미사일 역량을 보유한 나라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과 함께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위협에 대해서는 미국과 미사일 역량 격차가 더 벌어지도록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제임스 앤더슨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 대행은 10일 국방 전문 매체 디펜스 뉴스가 주최한 화상회의에서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북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앤더슨 대행은 특히 북한과 이란을 불리한 국가로 지칭하면서 이들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앤더슨 차관 대행은 그러면서 북한과 이란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신형 무기를 개발하든 미국은 현재의 역량 격차를 더욱 벌려 우위를 점하는 것을 목표로 미사일 방어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ith respect to certainly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n also on an upward trajectory, the PRC rapidly developing a lot of capabilities. We're also concerned about rogue states in the form of North Korea and Iran, certainly posing threats to us and our allies and partners. 앤더슨 대행은 이어 미국이 미사일 방어와 관련해 항상 선두에 설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층적 미사일 방어 보장이 핵심이라며 올해 말까지 진행할 예정인 SM-3 블록 2A 적어도 방어 요격 실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ith respect to the rogue missile threat, our vision is that we will stay ahead of whatever they happen to be working on. It does not suffice to stay abreast of the threat. We want to stay ahead of it.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존 힐 미사일 방어청장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핵심 사업으로 미국 본토 방어용 FTM-44 실험과 확장형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개발, 그리고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 실험을 소개했습니다. All tied together by JADC2. Command Control, Battle Management, and Communications CGBMC is the MBA hard network that's across multiple time zones. It exists in every operations center across the globe, and tying that into JADC2 will be very important for our future. 미사일 방어청은 멀리 떨어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지스-3의 요격기로 격추시키는 FTM-44 실험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겨냥한 상황을 상정해 올 가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재직 시절 요청한 사드와 패트리엇 체계의 통합성 실험도 올해 끝내고 내년에 한반도에서의 통합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BOE 뉴스 김동윤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확보했으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11일 일본 안보 정책에 관한 총리 담화에서 북한은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 수백 발을 보유하고 있고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도화도 이미 실현했다며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발사된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런 고도화된 기술이 장거리 미사일에 응용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요격 능력을 향상하는 것만으로 일본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억지력 강화를 위한 새 안보정책 방침을 검토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은 그동안 일본 일각에서 논의되었던 적기지 선제 공격 능력 보유 필요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한일 3국 안보 공조가 더욱 약화됐으며 미국의 이익도 훼손되고 있다고 미국 의회 산하 연구기관이 평가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 CRS는 10일 공개한 아베 총리 사임과 미일 동맹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일 간 무역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격렬한 분쟁이 미한일 3국 안보 협력을 차단해 미국의 이익을 손상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점점 더 진전되고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위해 추진해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 사업을 중단키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의 전략가들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방어 체계로서의 이지스 어쇼가 아니라 미사일 발사 원점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방어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은 공격, 일본은 방어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 미일 동맹 간 역할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